문 대통령에게 부쩍 공세를 세게 하는 자유한국당. 그 전열을 가다듬는 최전선의 황교안 대표가 있죠. 오늘 기사를 보니까 그간 화법이 고구마 같다가 이제는 고구마를 뱉고 가시를 입에 문 듯 한다고 하던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부터 계속 군부를 떼고 있지 않겠습니까? 먼저 들어보시고요.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에 이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얘기를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올해 지금 구속되어 계시죠. 또 건강도 나쁘다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이런 구속돼서 재판이 계속되고 있는 이런 문제에 관해서 국민들의 또 여러 의견들이 감안된 이런 조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께서 때가 되면 결단하셔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치 신인인 줄 알았는데 이제 예열이 끝난 것 같다라는 당내 평가가 나오는 것 같다고 합니다. 박지원 의원마저도요. 자신이 구단인데 이분은 훨씬 더 수가 높은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던데요. 장희차 평론가님, 어떤 면에서 그런 점이 나오는 것 같습니까? 우선은 당내 갈등이 예상됐음에도 불구하고 네. 비교적 이 당의 에너지를 하나로 모아서 문재인 정부의 미세먼지 정책 등을 공격하는데 힘을 집중시키고 있다. 아무래도 내부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외부의 적을 만드는 게 가장 좋은 방법 아니겠습니까? 공격이 최상의 수비라고요. 외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마찬가지인데요. 그와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면서 너무 지나친 막말은 자제하는 그런 모습이 아마 박지원 전 대표나 또 한국당 내부의 여러 상임 고문들, 원로들에게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내부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도 있습니다. 5.18 망언의 문제가 있고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한 문제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황교안 대표 체제가 처음부터 들어섰을 때 이 부분을 시원하고 명쾌하게 해결할 거라 기대한 사람들은 없었어요.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도 지금은 우선 여론의 추이를 조금 지켜보자, 네. 신중하게 관망을 하자는 입장인 것 같은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서도 더 이상 막 군부를 떼우거나 강하게 추진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전당대회 관련해서 이른바 태극기 민심이라고 하는 분들이 유영하 변호사와의 갈등 부분에서 약간 실망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정도를 조금 다독이는 차원의 정치적 수사가 아니었나 싶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대로 명확하게 각을 세우기보다는 날카로운 가시는 외부로 돌리는 그런 전략을 계속 취할 것 같습니다. 상대 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박지원 의원께서 퉁도 잘 치고 전략적으로 잘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정치인들한테 그런 평가를 듣는 것이 저는 별로 좋은 게 아니라고 봅니다. 국민 입장에서 보면은. 그건 뭐냐면 이미 노회한 정치를 배웠다는 거잖아요. 그 노회한 정치는 네. 자기 기득권을 지키고 자기끼리 잘하는 거는 정말 잘하지만 국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에서는 투명성이 떨어지는 거죠. 네. 국민들은 그 권력이나 권한을 가진 사람이 투명하게, 좀 더 투명하게 무슨 얘기를 해줘야 자기들의 행동의 기준을 삼고 예측 가능성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권력 있는 사람들이 독재에 가까워지는 길을 가게 만드는 환경이 조성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치 신인, 선도가 높은 정치 신인이 국민에게 더 호응을 받고 네. 표를 받지 이렇게 퉁치고 나가는 이런 모습이 저는 그 좋은 평가를 결과적으로는 받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과거를 물어보면 미래로 답하고요. 이 당내에서는 평가가 좋아지지만 국민들은 계속 지켜보는 것 같습니다. 김변민 교수님, 이 박지원 의원은 여전히 실망시키지 않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띄워주는 듯 하다가 이분 이 대통령 권한대행이라고 이 금박 시계까지 내던 분 아니라고 하면서 의전 총리였음을 강조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미지에 여러 가지로 스크래치를 내는 전략을 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만큼 권력 의지가 강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또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황교안 대표 체제가 되고 나서 여러 가지 걱정하던 사람들이 있는데 일단은 좀 순항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평가가 지배적인데요. 황교안 대표 체제의 전략은 딱 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네. 어떤 방식으로든지 당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은 막겠다라는 건데요. 얼마 전에는 경선 과정에서 굉장히 치열하게 경쟁을 했던 오세훈 전 시장을 만나서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뭐든지 얘기하라고 네. 얘기를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쪽 진영에서는 김진태 의원으로 대변되는 이른바 태극기 부대가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잡아두면서 또 한쪽 진영에서는 선거 과정에 황교안 대표 체제 그리고 당직 인선에서 너무 친박 색깔이 강해지는 것 아니냐라고 해서 반발이 사고 있는 것들을 우려해서 어떻게든 화해의 손길을 내밀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런 모든 에너지를 능축해서 문재인 정부를 향한 대여 공세를 취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홍준표 전 대표 체제 내에서는 굉장히 좀 너무 품격이 떨어진다는 말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네. 눈살을 찌푸렸는데 얼마 전에 문세먼지라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걸 황교안 대표가 직접 문세먼지를 공격했나라고 연설의 이 워딩을 쭉 살펴보니까 일각 네티즌들이 그런 말을 쓰더라라고 우회적으로 돌려가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이 여당을 향한 공세를 취해나가는 보수 통합과 결집에서 일단은 우선순위에 방점을 두겠다라고 하는 것이 보수 진영 내에서는 어느 정도 효과가 먹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군더더기 하나 없는 답변을 하면서요. 그렇지만 과거에 권력 의지를 알 수 있는 금장시계가 있었다라고 박지원 의원이 이야기를 했는데 네. 김재 변호사님 주로 어떤 내용을 이야기한 겁니까? 그러니까 박지원 의원은 황교안이라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권력력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그래서 대통령 권한 대행하면서 이제 고사이 대통령 권한 대행 국무총리 황교안이라고 적힌 그 시계를 그러니까 네. 원래 그 대통령 시계라고 부르죠. 이제 그 시계를 본인 이름으로 이렇게 내기도 할 정도로 정말 어떻게 보면은 권한대행의 지위를 충분히 누린 것 아니냐, 그러니까 네. 그 정말 즐긴 것 아니냐, 뭐 이런 평가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황교안 대표의 지금 말을 들어보면은 뭐 새로운 정치 혹은 뭐 미래로 가자라는 어떤 애매모호하고 두리뭉술한 그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분의 어떤 스타일을 평가를 해보면 정확히 워딩이 나오지는 않고 그 이야기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우리 대중들은 별로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굉장히 좀 권력에 대한 의지는 아주 강한 네. 그런 스타일이 아닌가라는 그런 평가를 좀 내려보고 싶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저는 황교안 효과가 벌써 나오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냐면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이 박근혜 정부의 탄핵 사태에 대해서 이제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관련돼 가지고 이제 어떤 뭐 태블릿 PC가 잘못된 증거라느니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이 당대표로 됐으니까 이제는 마치 면죄부를 얻은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황교안 대표가 자유한국당의 대표를 맡은 이 체제 하에서 우리나라 정치가 더 발전을 할 수 있을지 저는 좀 약간 부정적인 의견입니다. 네. 제가 시계 이야기 조금만 하고 네, 싶은데요. 그러세요. 사실 저도 뭐 대통령뿐만 아니라 이렇게 굵직한 자리에 오르는 국제기관이나 이런 기관장분들 시계를 만들잖아요. 네.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지시해서 시계를 만들라고 하는 경우는 잘 없고요. 사실은 비서실이나 뭐 청와대 같은 경우는 춘추관이나 이런 곳에서 담당해서 의뢰 이제 담당자가 바뀌게 되면 시계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네. 황교안 전 대표가 의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권위의식 있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줬던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 시계 하나 때문에 너무나 논란이 많이 되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운 느낌이 들고 이번 전당대회 과정에서는 상당히 이전과는 다른 민생 행보를 많이 보여줬습니다. 네. 뭐 햄버거 직접 먹는 것이라던가 이번에 당대표 취임하고도 새벽 시장을 찾았는데 네. 저는 좀 놀랐던 게 보통 정치인들이 시장 가면 한 10분, 20분 있다 오는데 2시간가량은 시장에 머물면서 상인들과 밥도 먹고 하더라고요. 그러한 모습이 단순히 인기를 얻기 위한 일시적인 변화라면 국민들의 비판을 받겠지만 정말 네. 뼈저리게 깨닫고 과거의 의전의식, 권위의식을 버리고 민생 속으로 파고드는 것이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총선까지 남은 1년 동안 또 국민들이 새로운 평가를 해줄 가능성도 여전히 절반은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말에 공간을 남겨두면서 오히려 홍준표 전 대표가 못했던 이 품격을 이뤄가는 거 아니냐는 분석이셨던 것 같은데요. 어쨌든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는 좌파 독재를 포함해서요. 강렬하게 메시지를 날리려고 했던 황교안 대표입니다. 그러면 패스트트랙이라고 하는 선거제 개혁 문제에 대해서는 과연 어떤 결단을 내리게 될까요? 자유한국당에서는 의원 총사퇴 하겠다는 게 아니라 불사하겠다고 했는데요.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분명히 경고합니다. 게임의 룰인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야합 처리하는 것은 민주주의 절차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으로 자유한국당은 결코 좌시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의원직 총사퇴를 불사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이런 바른미래당의 절박한 요청을 한국당이 끝내 거절한다면 이것은 바른미래당 등 여러 정당들이 패스트트랙을 포함한
다른 어떤 방법을 강구해도 자유한국당은 상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간주하겠습니다. 선거제도 개혁 패스트트랙 추진에 자유한국당은 의원 총사퇴를 걸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대한민국 정치혁명이 패스트트랙 단 한 번에 이루어지는 획기적인 전환점을 맞게 될 것입니다. 제1야당 원내대표가 하지 않을 일에 허언을 남발할 것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의 행동이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그러면 자유한국당을 향한 국민들의 큰 박수가 있을 것입니다. 야당 대표들이 단식까지 했던 사안이었죠. 그때는 바꿔줄 것처럼 하다가 이제 와서 왜 다른 소리를 하시냐라면서 여야 사당의 얘기인데요. 의원직 총사퇴에 그러면 조기 총선합시다 하던데 김병민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의원직 총사퇴 사실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이 패스트트랙의 선거제도 개혁안을 태우면서 공수처 법안 등 유력한 민주당이 추구하는 법안을 태우게 되는 부분들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는 거고요. 네. 실제로 민주당이 된 안대로 225석 지역구 의석을 줄이게 되는 안이 통과가 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 선거제도 개혁안이 통과가 되게 되면 지역구 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 지역구 조정을 자유한국당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애저로 강하게 표현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사실 민주당의 안도 아리송하긴 합니다. 네. 이렇게 되면 마냥 이렇게 한국당 저렇게 제쳐두고 가야 되나요? 정치적인 갈등이 증폭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네. 김병민 교수가 얘기한 것처럼 결과적으로 패스트트랙으로 가도 마지막 결론을 질 때는 표가 부족해가지고 통과를 못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국회가 홈페이지의 첫 화면 상단에 보면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런 모습들은 국민에게 고민이 되는 국회, 네. 국민의 힘을 빼는 국회거든요. 그러면 국회가 갈등 조정 기능을 위해서 노력을 과연 지금 하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갈등 증폭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냐. 네. 저는 국회가 다시 국민의 품으로 돌아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총사퇴 이거 네.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싸우고 네. 그다음에 패스트트랙에 넣겠다 그러고 싸우고 그러면 국민이 원하는 거는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들의 이해만 가지고 싸우는 건데 네. 이걸 누가 바라는 국민이 어디 있겠습니까?